어르신, 괜찮으세요? 저거 연기하는 거야. 돈 뜯으려는 수작이야.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니. 됐고, 밥 먹었으면 나가세요. 얼른. 결국 혹독한 대가를 치를 텐데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으면 어찌 되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야기를 들으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유리와 철골로 뻗어오른 태중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 창밖으로는 도시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곳의 주인 강태준 회장은 예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날카로운 눈빛을 잃지 않은 인물이었죠. 그는 지금 책상 앞에 앉아 묵직한 표정으로 한 장의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외동딸 수진의 약혼 서류였어요. 수진은 강태준의 유일한 자식이자 그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보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내를 잃고 홀로 딸을 키워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이제 그 딸이 28배 나이로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게. 비서 최 과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15년째 강태준 곁을 지켜온 그는 회장의 심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회장님, 따님의 약혼자 측 신상조사 보고서입니다. 최 과장이 건넨 파일을 펼쳐본 강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습니다. 박진우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의 현재 중견 무역회사 과장. 겉으로 보기엔 나무랄 데 없는 스펙이었어요. 하지만 강태준이 궁금한 건 학벌이나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관계는 어떤가?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정년퇴직하셨고 어머니 김순희 씨는 전업주부입니다. 외아들로 자라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그는 평생 사람을 보는 눈으로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 그것이 그를 여기까지 오게 한 힘이었어요. 최 과장, 준비해주게.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강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중대한 결심을 내린 사람의 표정이었죠.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야. 내 딸의 평생을 맡길 사람들인데 제대로 알아봐야 하지 않겠나? 최 과장은 회장의 의중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수십 년간 재계를 주름잡아온 강태준 회장다운 발상이었어요. 그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직접 부딪혀보고, 직접 확인하고, 직접 판단하는 사람. 알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강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사흘 후 서울 노원구의 한 주택가. 오래된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골목길에 낯선 노인 한 명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점퍼에 때 묻은 작업복 바지, 손에는 너덜너덜한 보자기를 든 모습이었죠. 바로 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분장팀을 동원해 완벽하게 변신한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아니 오히려 궁핍해 보이는 70대 노인 그 자체였어요. 얼굴에는 인공 주름살이 자연스럽게 새겨졌고 허리는 일부러 구부정하게 굽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은 미세하게 떨리는 연기까지 완벽했죠.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골목 입구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 안에서 최 과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태준은 차창 너머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는 여기서 대기하게. 1시간 후에 다시 연락하겠네. 하지만 회장님, 혹시라도 무슨 일이. 괜찮아. 이 정도는 해봐야 진짜 속내를 알 수 있는 법이지.
강태준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른 봄의 쌀쌀한 바람이 그의 낡은 옷자락을 스쳐 지나갔죠. 210번지 그가 찾는 주소였습니다. 박진우의 집이었어요. 낮은 담장 너머로 작은 마당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화단에는 봄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죠. 강태준은 잠시 멈춰서서 집을 살폈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 크지는 않지만 정갈한 느낌을 주는 집이었어요. 그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진우였죠. 서류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온화한 눈매를 가진 청년이었어요. 누구세요? 박진우는 갑자기 나타난 낯선 노인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준은 일부러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기, 이 동네에 딸이 산다고 해서 강수진이를 찾는데. 수진이요? 아, 혹시 수진이 아버님이십니까? 박진우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약혼녀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런 행색으로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가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와보세요. 강태준은 묵묵히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그의 날카로운 눈은 미세한 떨림으로 위장하면서도 집안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곧 운명의 만남이 펼쳐질 참이었죠. 현관 안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박진우의 어머니 김순이었습니다. 그녀는 깔끔하게 빗어올린 머리에 고급스러운 니트 카디건을 걸친 모습이었죠. 무슨 일이니? 김순이는 아들 뒤로 다가서다가 대문 앞에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살이 찌푸려지고 입꼬리가 미묘하게 내려갔습니다. 저 어머니, 이분이 수진이 아버님이라고 하시는데. 박진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순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강태준의 낡은 옷차림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내렸죠. 경멸과 불쾌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진우야, 장난하니? 강태준은 고개를 더욱 숙이며 더듬거렸습니다. 딸 강수진이가 이 집에 자주 온다고 해서. 김순이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그녀는 재빨리 현관문 밖으로 나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혹시 이웃들이 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듯 했죠. 여보세요, 아저씨. 여기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집 문패 좀 보세요. 여기 박진우 씨 댁 맞죠? 네, 맞습니다만. 그럼 됐어요. 빨리 가보세요.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이러지 말고. 김순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강태준은 그녀의 반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했어요. 표정, 목소리 톤, 몸짓. 모든 것이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일단 사정을 들어보시고. 박진우가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김순이는 아들의 팔을 잡아 끌었죠. 진우야, 너 정신 차려. 저 사람 봐. 온통 더럽고 냄새도 나는데 어떻게 수진이 아버지라는 거야? 하지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은 누가 못해?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혹시 돈 달라고 온 거 아니야? 강태준의 주름진 손이 지팡이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어요. 김순이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쨌든 안 돼요.
우리 집 앞에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이웃들 눈도 있고 체면이라는 게 있지. 저리 가보세요. 어머니. 박진우가 강하게 어머니를 제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죠. 김순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어요. 진우야, 너 지금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어머니도 너무하세요.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시면 어떡해요? 박진우는 천천히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준을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어르신,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제대로 말씀 나눠보죠. 강태준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김순희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어요. 아들이 자신의 말을 거역한 것도 처음이었고 저런 행색의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야, 너 정말. 어머니, 잠깐만요. 일단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갈등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곧 무섭게 자라날 참이었죠. 거실로 들어선 강태준의 눈에 소박하지만 깔끔한 인테리어가 들어왔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고 작은 식탁 위에는 아침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죠. 고등어 구이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아직 식사 안 하셨죠? 박진우는 소파를 권하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낡은 보자기를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죠. 아니, 괜찮네. 그냥 딸 얼굴만 보면. 무슨 말씀이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박진우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김순희는 현관문을 닫으며 아들을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녀의 얼굴은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우야, 도대체 무슨 짓이야?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들려요. 들으면 어때? 저 사람이 정말 수진이 아버지라는 보장도 없잖아. 게다가 저 꼴을 봐. 거지나 다름없어. 박진우는 찬장에서 그릇을 꺼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이럴 줄 알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일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제가 수진이한테 전화해 볼게요.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래, 빨리 확인이나 해. 아마 사기꾼일 거야. 박진우는 밥과 국, 반찬을 정갈하게 담아 쟁반에 올렸습니다. 김순희가 그 쟁반을 가로막았죠. 야, 너 진짜 미쳤니? 우리 집 밥을 저런 사람한테 준다고? 어머니. 박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실에 강태준까지 들릴 만큼 큰 소리였어요. 김순희는 아들의 단호한 표정에 살짝 주춤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엄마 말 좀 들어. 저 사람 몸에서 냄새 안 나? 옷도 저렇게 더러운데 우리 소파에 앉혀놨잖아. 나중에 어떻게 치우게? 사람이 배고프다는데 밥 한 끼 주는 게 뭐가 대수예요? 어머니도 참. 박진우는 어머니를 지나쳐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쟁반을 내려놓으며 강태준에게 말했죠. 어르신, 여기서 드세요. 변변찮지만 따뜻한 밥이랑 국 있습니다. 강태준은 식탁 앞에 앉으며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촉촉해졌어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배려가 가슴 한편을 건드린 거죠. 고맙네. 정말 고맙네. 천천히 드세요. 제가 수진이한테 연락해 볼게요. 박진우가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김순희가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식탁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강태준을 노려봤어요. 야, 아저씨. 밥 먹기 전에 확인 좀 합시다. 당신 정말 수진이 아버지 맞아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왜 이래? 진우야, 너도 생각 좀 해봐.
수진이가 자기 아버지 얘기한 적 있어? 부자라고 했잖아. 저 사람이 부자처럼 보여? 강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죠. 김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봐, 말이 안 통하잖아. 진우야, 당장 내보내. 밥 먹고 가라고 하지 말고. 어머니.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박진우와 김순이 두 사람 사이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어요. 박진우는 어머니와 자신 사이를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이렇게 대하시면 어떡해요. 김순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아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당한 적은 처음이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우야,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니?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건 알아요.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어르신이 배고프다는데 밥 한 끼 못 드리게 하는 게 말이 돼요? 강태준은 식탁에 앉은 채 두 사람의 실랑이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흐릿해 보였지만 그 안쪽 깊은 곳에서는 날카로운 관찰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김순이의 모든 말투, 표정, 몸짓이 그의 기억 속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밥은 무슨 밥이야? 저 사람 좀 봐. 손톱에 때가 까맣게 꼈고 옷에서는 냄새가 나. 우리 집 그릇에 입을 댄다고 생각해봐. 나중에 내가 그 그릇을 어떻게 써? 김순이의 말에 강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박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사람한테 할 말입니까? 왜 아니야? 사실이잖아. 진우야, 솔직히 말해봐. 너도 불편하잖아. 억지로 착한 척 하는 거지. 아니에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박진우는 다시 식탁 앞으로 가서 강태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국그릇을 들어 어르신 앞으로 밀어주었죠. 어르신, 식기 전에 드세요. 어머니 말씀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김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야, 박진우. 너 정신 차려. 수진이가 이 꼴을 보면 뭐라고 하겠어? 약혼자 집에 저런 거지 같은 사람을 들여놨다고 하면? 그만하세요, 어머니. 더 이상은 못 듣겠어요. 박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참을성 많던 그였지만 지금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죠. 김순이는 아들의 변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는 내 앞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수진이네 집안이 재벌이라며? 그런 집안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생각해봤어? 강태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귀는 모든 대화를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재벌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김순이의 태도에서 묘한 변화가 감지됐어요.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동시에 열등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게 먼저죠. 사람을 사람답게? 진우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내가 착하게 굴수록 사람들은 너를 우습게 봐.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김순이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식탁을 탁 쳤어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밥은 먹여. 하지만 먹고 나면 당장 내보내야 돼. 알았지? 강태준은 느리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김순이와 마주쳤죠. 그 순간 김순이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노인의 흐릿해 보이던 눈빛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감이 느껴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
강태준은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긴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었죠. 강태준은 천천히 수저를 들어 밥을 한 숟가락 떠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밥알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졌죠. 고등어 구이도 한 점 집어 먹었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구워진 생선이었습니다. 김순이는 팔짱을 낀 채 식탁 옆에 서서 노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시계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이 빨리 식사를 마치고 내보내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행색이 남루하다? 그렇게 말하면 수진이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때였습니다. 강태준이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컥컥거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우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물 드릴게요. 박진우가 부엌으로 뛰어가려는 순간 김순이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짜증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진우야, 저 사람 연기하는 거 아니야? 동정심 유발해서 돈 뜯어내려는 수작이야.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박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따랐습니다. 김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이 점점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기침을 멈추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박진우가 물컵을 건네자 두 손으로 받아 조금씩 마셨죠. 천천히 드세요, 어르신. 급하게 드시면 체해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젊은이. 김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이제 됐죠? 밥도 먹고 물도 마셨으니 이제 가보세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어머니,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밥도 줬잖아. 이제 보낼 때도 됐지. 진우야, 넌 너무 착해서 탈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착한 줄 알아? 김순이는 강태준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가 재빨리 어머니의 손목을 잡아막았어요. 어머니 하시면 안 됩니다. 박진우, 지금 날 놔. 모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김순이는 아들의 재질을 뿌리치려 했고 박진우는 어머니가 노인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막아섰죠.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진우야, 정신 차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모자가 싸우고 있잖아. 싸우는 건 어머니 때문이에요. 왜 사람을 저렇게 대하세요? 내가 뭘 어쨌는데. 내 집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내보내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 강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묘한 무게감이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만 싸우게. 강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쪽을 돌아봤죠. 내 때문에 자네들이 싸우는구먼.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어르신, 아니에요. 앉으세요. 아니야. 이제 가야겠어. 내가 여기 있으면 더 싸우게 될 거야. 강태준은 낡은 보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김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박진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가시면 안 됩니다. 박진우가 노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네. 자네 같은 좋은 청년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순희가 직접 문을 연 거였죠. 차가운 바람이 거실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폭풍 전야였습니다. 강태준이 지팡이를 짚고 현관문을 나서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르르릉. 낮고 중후한 엔진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십이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번호판 없이 단순하게 서울 1이라고만 적힌 특별 차량이었죠. 운전석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최 과장이 내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뒷문을 열며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그 한마디가 정적을 깼습니다. 김순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이라고? 그녀의 시선이 강태준에게 고정됐어요. 현관에 서 있던 남루한 노인, 아니, 이제는 노인으로만 보이지 않는 그 사람. 강태준은 천천히 몸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곧게 펴졌고 떨리던 손의 떨림이 멈췄어요. 지팡이를 최 과장에게 건네는 그 동작에는 노인의 모습이 아닌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해온 사람의 위엄이 묻어났습니다. 최 과장, 이사회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 네, 회장님. 오후 2시에 임원진 전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삼성동 본사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박진우는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방금까지 배고픈 노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회장이라고? 김순희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녀는 벽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죠.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기, 혹시? 최 과장이 트렁크를 열고 깨끗한 정장이 든 옷걸이를 꺼냈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낡은 점퍼를 벗기 시작했어요. 그 밑에는 고급 셔츠가 있었습니다. 얼굴에 인공 주름도 살며시 떼어냈죠. 불과 3분 만에 남루한 노인은 사라지고 카리스마 넘치는 60대 재벌 회장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 강태준 회장님이십니까? 김순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태준그룹 회장 강태준. 한국 재계 서열 15위 안에 드는 거물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김순희를 바라봤습니다. 대답 대신 최 과장에게 물었죠. 최 과장, 강수진은 지금 어디 있나? 따님께서는 지금 프랑스 파리 출장 중이십니다. 모레 귀국 예정입니다. 그렇군. 귀국하는 대로 나에게 연락하라고 전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순희는 황급히 현관 안으로 들어와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회장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렸죠. 박진우는 경악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강태준을 번갈아 봤어요.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진우야, 어서 인사드려. 이분이 수진이 아버님이셔. 김순희는 아들의 팔을 잡아 끌며 함께 고개를 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정말 맛있는 것 해드리겠습니다. 강태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어요. 경멸과 실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최 과장, 차 시동 걸어두게. 네, 회장님. 회장님, 잠깐만요. 저희 집에서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제가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김순희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무릎까지 꿇을 기세였어요.
하지만 강태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책장이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운명이 갈리는 결정적 순간이었죠. 강태준은 무릎을 꿇으려는 김순희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연민도 없었어요. 다만 깊은 실망만이 담겨 있었죠. 일어나십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김순희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섰어요.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몰랐다? 뭘 몰랐죠? 강태준의 질문에 김순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대답을 찾으려 했지만 적절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 신분을 몰랐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기본 예의를 몰랐다는 겁니까? 그게... 강태준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순희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죠. 그의 존재감이 너무 압도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 딸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의 가족이 어떤 분들인지 확인하러 온 겁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려고요. 회장님, 김순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과는 제 기대를 훨씬 밑돌았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가난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람을 거지 취급하시더군요. 밥 한 끼 주는 것도 아까워하시고 집안 그릇이 더럽혀진다며 내쫓으려 하셨죠. 박진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만은 또렷했어요. 회장님, 어머니의 잘못입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와 저는... 강태준은 손을 들어 박진우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 박진우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확인했어요. 어머니가 반대해도 배고픈 노인에게 밥을 대접하려 했고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셨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태준의 말에 박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것이죠. 당신 혼자 착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 딸이 평생 이런 시선과 차별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그건 제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 제가 변하겠습니다. 정말 변하겠습니다. 김순희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본성은 더욱 그렇죠. 당신은 제가 가난해 보일 때는 거지라고 불렀지만 제 정체를 알고 나니 회장님이라 부르시는군요. 돈 앞에서 태도가 바뀌는 것보다 빠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강태준은 최 과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과장, 수진이에게 전하게. 박진우 씨와의 혼사는 진행할 수 없다고. 이유는 내가 직접 설명하겠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회장님. 김순희가 강태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최 과장이 재빨리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강태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어요. 차창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강태준은 마지막으로 박진우를 바라봤죠. 박진우 씨,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인품까지 책임질 수는 없겠죠. 앞으로 좋은 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김순희는 차를 따라 몇 걸음 뛰었지만 이내 주저앉고 말았어요. 박진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봤습니다. 골목에는 냉랭한 바람만 남았습니다. 돈 앞에서 변한 태도, 외모로 판단한 편견, 그 모든 것이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